안녕하세요. 자산배분 투자의 윤종철입니다. 오늘도 2022년 2월 4일날 방송된 리얼일드 요약하고 해설해드리고 제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문했던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세 가지 아젠다를 좀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2월 10일 날 발표될 CPI 데이터에 대해서 year over year이죠. 연간 데이터에 대해서 중간값이 지금 데이터 들어온 건 7.3%인데 얼마로 예상하느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크리스나 메마니, 라파에트 컬리지 CIO는 8%, 그 다음에 마이클 쿠시마, 모건 스탠리 CIO, 채권 CIO는 7.4%, 그리고 채권 전략가, 치프 채권 헤드 전략가 케이티 존스는 7%를 이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금리 인상은 모두가 25%, 0.25% 인상을 예상했고요. Fed Funds Rate를. 그 다음에 정책금리 그렇게 하기로 한 걸로 얘기를 했고, ECB가 연말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yes라고 대답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이분들보다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력이 좀 많이 적으신 분들이 답변할 때는 다 no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1, 2, 3이네요. 1, 2, 3. 그래서 이번에 이제 BLS에서 나온 그 페이롤 리포트 요거에 대한 총평을 문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들이 지금의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을 어떻게 잘 타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ECB가 그렇게 좀 매파적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이태리 국채 같은 경우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르네상스 매크로가 이제 70만 9천 명이 고용 인원이 증가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BOA는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 리포트 때문에 7번 레이크 하이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회의 때마다 8번의 회의가 있는데 지난번에 FOMC 회의가 이제 있었으니까 나머지 7번 동안 모두 이제 올릴 거라는 그런 전망을 했죠. 요런 부분에 대한 건데 이제 꼭 제가 이제 고정 댓글에 올려놓겠지만은 BL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프레스 릴리스를 한번 쭉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쭉 읽어보면 왜 지금 3.9%의 실업률이 또 4.0%로 늘었는지, 고용은 늘었다고 하는데 뭐 등등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 르네상스에서 얘기한 이 70만 9천 명이 늘었다는 거는 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1월하고 12월에 이렇게 수정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작년에 이제 BLS에서 BLS라고 하면은 이제 Bureau of Labor Statistics. 그래서 여기가 작년에 발표한 자료고요. 그 다음에 연간으로 전부 다 수정을 한 겁니다. 이번에 작년 데이터를 쫙 이제 수정을 한 건데 이 차이 여기서 여기를 뺀 그 차인분 647 그러니까 64만 7천 명에서 24만 9천 명 뺀 거 그게 39만 8천 명 그죠? 그 다음에 51만 그 다음에 19만 9천 뺀 게 31만 1천 명 요거 두 개 더하면 이제 70만 9천 명이거든요. 요만큼 이제 요게 업데이트 된 겁니다. 갱신된 거 보면 요만큼 숫자가 늘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르네상스 매크로 팀은. 근데 알고 보면은 이 여름에 지나치게 이제 시즈널 어저스트먼트를 지나치게 한 부분을 다시 조정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뇌피셜이고요. 아무튼 이만큼 숫자가 여름에서 빼고 겨울철로 가면서 더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연간으로 치면은 이 수정한 게 21만 7천 명이 더 많습니다. 그죠? 21만 7천 명이 더 많다. 그러니까 12월 달 전망을 막 19만 9천 명 해서 틀렸다고 우리가 막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조정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들이 뭐 45만 명 예상했던 게 꼭 틀린 게 아니었다. 이제 12월 달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preliminary니까 이것도 한 번 더 수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12월 거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르네상스의 요걸 강조한 게 좀 지나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사실. 그런 부분을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자기들의 포지션을 정당하기 위한 내용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리포트를 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보면 BOA도 지금 이제 숏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거나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항상 우리가 감안을 하고 이들이 하는 얘기도 보고 로 데이터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실제로 이만큼 다 늘어난 게 아니고 작년에 수정을 해서 늘어난 양은 이만큼인 거죠. 그죠? 그러나 연말 되면서 이만큼 늘은 걸로 이제 조정을 했는데 여하튼 이 70만 9천 명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다 이제 보기 위해서 저면에 이 IB들이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얘기하는 것, 또 헤지펀드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그 다음 분은 조나탄 페어가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한 거에서 간략하게 이제 답변을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으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보고서에 대해서는 이제 케이티 존스가 먼저 대답을 했는데요. 오미크론 임팩트가 별로 크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꼭 급여 인상, 그 웨이지 인크리스, 급여 인상이 꼭 그렇게 인플레이셔너리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클 쿠시만은 고용보고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easonal adjustments 요걸 조정을 하느라고 그죠? 계절적 조정에 대한 재조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고용 데이터가 보이는 것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다. 그죠? 여름 부분을 빼고 그 다음에 연말로 이제 좀 많이 늘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 두 양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박을 한 거죠. 이제 아직 조항랭들이 좀 아직도 사실은 내심으로는 물가가 이제 다시 내려올 수 있을 가능성에 지금 조금 희망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0.7% 우리가 이제 예측치는 급여가 wage growth 봉급 인상이 0.5% 지금 봤지만 0.7%였다는 거죠. 요거 이제 12달 곱해보면 9%니까 8.4%니까 이건 인플레이셔너리 한 거다. 그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조나탄 페어는 지금의 dot plot, 지금의 이제 projection, 그죠? 우리가 이제 단기 금리를 어떻게 올릴까에 대한 2023년 또 2024년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의 dot plot은 작년 12월 달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그걸 보면은 참 지금의 시장의 그 채권 가격하고 많이 맞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7번의 그 인상, 7번이면은 1%에다가 그러니까 1.75%죠. 올해 이만큼 올린다는 얘기에 대해서 캐티 존스는 먼저 자산 축소에 대한 사항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 자산 축소, 그럼 장기 금리를 줄이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사실 그게 이제 단기 금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해야지만이 우리가 단기 금리가 얼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금리 이제 역전 현상에 대해서 장단기 역전 현상에 대해서 애들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상당히 자본의 입장이 아닌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wage growth 그러니까 인건비의 상승이 꼭 그렇게 인플레이셔너리 한 게 아니다. 그 생산성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중이고 그게 그동안 이제 반영을 못했던 걸 한 번에 좀 반영을 한 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임금 인상만 되고 생산성은 안 올라가서 안 좋은 이제 필립스 커브가 확 작동하는 걸 갖다가 지금 자기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그러고 이제 돈이 벌린 것 중에 다 자본으로 가는 게 아니고 노동으로 좀 가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 얘기도 이제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이제 시장의 그런 어떤, 상황,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7번의 그 인상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마이클 쿠시마가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간과를 하다가 좀 깜짝 놀라면서 약간 이제 그 부분을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지금 현재는 10년물 금리가 막 1.75%, 특히 뭐 7년물, 5년물 이런 거는 1.7%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yield 커브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배 쪽이잖아요. belly of the curve라고 그래가지고 뭐 통상적으로 한 5년물에서 10년물 사이에 있는 것들을 belly of the curve라고 하는데, 그 30년물까지 다 같이 보게 되면 뭐 10년물도 belly of the curve죠. 그쪽이 지금 좀 취약하다.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죠? 왜냐면 2023년, 2024년 이런 정도의 금리가 이제 특히 2023년 초나 이런데 금리가 더 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크리슈나는 지금 좀 중앙대들 아직도 좀 정신을 못 차렸다. 아직도 항복을 안 하고 있다.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필립스 커브가 지금 작동해서 웨이지 스파이럴, 이게 인건비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인건비에 영향을 주는 이 악순환이 지금 사실 시작이 됐는데 그걸 지금 중앙은행들이 잘 모르고 있다. 이 크리슈나에 대한 그 뇌피셜은 이 사람은 공급망의 이슈가 금방 해결이 안 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꽉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이제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한 얘기가 employment 데이터를 사실 더 잘 봐야 된다. 지금 현재 본드 마켓, 채권 시장의 그런 가격 지표는 결국에는 다른 데이터도 있다는 거죠. 그 외국 기관의 그 국채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온전히 지금의 상황을 경제적으로만 반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유럽의 그런 ECB의 라가르드 총재 그 방향 전환 때문에 지금 금리가 확 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태리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지난 뭐 일주일 동안 0.5%, 50bp가 이제 튀고 이랬는데 그만큼 빠른 좀 일찍 타이트닝 하는 거, 그런 환경이 이제 금융 환경이 상당히 타이트해진 거는 결국에는 weaker peripheries, 그 이태리나 뭐 포르투갈이나 그리스나 이런 부분에 이제 채권의 하강, 채권 금리의 상승을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지금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이 동료인 아무튼 그 여자분 있거든요. 리사 에브로모비치인가 아무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걸 아예 유러피언 테이퍼 텐트럼을 명명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챌린지이긴 도전이긴 하지만 10년 전에 이제 그 사실은 10년 전보다는 그래도 지금 10년 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을 지금 시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전보다는 지금 상황이 그래도 낫다. 꼭 지금 금리를 낮추는 것만이 지금 해결책이 아니고 다른 방식의 해결책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동안 유럽이 각 나라끼리 이제 이번 특히 팬데믹 때는 서로 굉장히 협조를 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독일의 입장이 다른 것, 이태리의 입장이 다른 것, 프랑스의 입장이 다른 것, 서로가 입장이 많이 다른 부분을 상당히 보완을 해오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말고도 유럽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 얘기를 했고요. 캐시 존스는 분명히 지금의 상황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 German Bund 그 독일 국채가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좀 붙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그 앵커링 이펙트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전세의 금리를 이제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건 분명히 리스크다. 그래서 그날 시장의 상황이었습니다. 2월 4일에 시장이 하이힐드가 상당히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내다 파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리퀴디티 그래봤자 제가 봤을 때 그때 한 0.5% 정도 가격이 떨어졌어요. 1% 정도.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뭐 CCC하고 뭐 WB하고 뭐 차이가 있고 요런 것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아무튼 그리고 리퀴디티 유동성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약간 크레딧 퀄리티가 안 좋은 부분에서 지금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려가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German 본드가 가격이 이제 내려가는 것, 즉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글로벌 이펙트가 있다. 전 세계적인 이제 문제다. 그래서 German 본드가 이제 독일 국채가 앵커링 이펙트가 이제 줄어드는 것, 전 세계 자산을 가격을 갖다가 이제 좀 받쳐주고 있었죠. 왜냐면 마이너스 금리로서 금리가 올라가는 걸 그동안 끌어내려주는 그런 효과를 가졌는데 22까지 같이 움직이게 되면 그런 게 이제 좀 이제 줄어들면서 확실히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지만 지금 2022년에 이 도트플로트 보면은 좋습니다. 뭐 아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한 거에는 근처도 안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23년 보면 미디언이 지금 겨우 1.5%를 조금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윌리엄 더들리 사실상의 가장 그 유능했던 그 더들리 지금은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때 지금 옐렌 의장과 함께 이제 나오게 된 분이죠. 그분이 볼 때 이거는 사실상의 그 판타시 너무 희망적인 그런 부분이다. 윌리엄 더들은 일단 좀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추이를 보면서 이렇게 가자고 한 분이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작년 12월 달께 이제 마지막 데이터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2년물하고 2년물 German하고 마이너스 뭐 0.27% 플러스 0. 이만큼 스프레드가 큰 겁니다. 0.5% 이상 있는 겁니다. 이태리 2년물하고 German 2년물하고 요거 이제 다시 좀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긴 한데요. 제가 이거 고정 댓글로 요거 리포트 있는 부분은 올려놓겠습니다. 웹페이지를. 그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날 CPI 데이터 이제 볼 필요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좀 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한 1분 30초 내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공급망의 문제가 이제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컨테이너 하나당 이제 우리가 2016년도에는 뭐 한 550불이면 갔던 게 지금은 막 2만 불을 줘야지 이제 태평양을 횡단할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이런 부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좀 집중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몰캡을 갖다가 투자하는 게 지금은 굉장히 좀 리스키한 상황이다. 특히나 이런 부분 스몰캡들은 재고의 폭증 우려까지 있는 겁니다. 1급 감당해가지고 주문했는데 또 막상 상당히 6개월이 지나서 왜냐하면 기존에 50일간 걸렸던 그 물류 기간이 지금 현재 150일로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미국이. 그 다음에 미국도 이제 노조가 서부를 이제 장악하고 있고 효율이 지금 안 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BLS 리포트는 결국에는 이제 그걸 뜯어보면은 고임금 직구는 결국 고용을 이미 2020년 2월 코로나 이전 걸 상회했고요. 단 저임금 직군이 회복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이제 그 K자 회복이 상당히 아직도 지속이 돼 있고 미국의 노동 인구는 지금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 센서스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 보고서는. 그 다음에 오미크론에 의해서 실업 청구 건수는 점증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혼돈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오면은 그러면은 10년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런 코렐레이션 상관관계가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시기에 와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배분이 돼 있는 거나 이런 변동성도 좋지만 금에도 한번 투자해 보는 건 어떨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